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더불어서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분주하게 치료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부터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셀리버리 정은나 연구소장과 함께 현재 진행 상황들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임 연구소장 정은나입니다. 예, 네. 신임 연구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긴장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 2017년에 셀리버리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난치성 그 질환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의 그 TS데이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쭤볼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많이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셀리버리에서 진행한 첫 번째 임상시험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진 게 ICP-NI인데 이게 진행 상황 굉장히 궁금하고 뭐 유럽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현재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ICP-NI라고 하는 거는 그 심각한 그 염증 반응을 동반한 폐혈증이라든지 예. 감염증을 그 타겟으로 해서 개발된 자체 신약입니다. 그 이런 심각한 염증 안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심각하게는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그 개발한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TS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세포 투과성을 이용하여 세포 내에서 제어하는,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세포 투과성 그리고 체내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증 염증 모델, 되게 다양한 모델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간염이라든지 바이러스성 무사 폐렴에서 많게는 100% 그리고 70% 이상의 그 치명률을 개선하는 효능을 이미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켜서 만든 동물 모델에서 뭐 미국의 원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그리고 국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서 이미 치료 효능을 검증하였는데요. 그 사이토카인의 70% 유명, 예를 들어 뭐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 17 같은 주요 사이토카인을 70% 가까이 감소시키며, 그리고 이제 이런 과도한 염증 반응에는 그 조직이 굉장히 괴사가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조직 괴사를 보호하는 효능까지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효능뿐만 아니라 그 미국 코방스 CRO에서 그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하였을 때 소동물, 렛 그리고 대동물인 멍키에서 모두 안정 농도를 확보하였고, 또 그 특수 안정성 평가가 있는데 뭐 유전 독성 같은 거에서도 특별하게 독성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효능과 독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9월이죠. 그 폴란드에 저희가 임상 시험 그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지금은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 허가 과정이 굉장히 리뷰라든지 허가 과정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저희는 연내에 임상 1상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폴란드에 이미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자, 임상 관련 시험을 이미 선정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로 뭐 이상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인간을 토대로 그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면 단순히 그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도, 남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저희가 이상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연구들은 주사제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증,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무증상자도 많고 경증 환자도 80% 정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사실 주사 맞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략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흡입 제형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폐로 치료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비임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또 임상을 진입하려고 지금 다각도의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이상부터는 저희가 그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싱 그 딜에 대해서
계속 활발한 논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임상뿐만 아니라 라이센싱까지 생각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예. 그 사실 전문 용어여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그랬나요? 많은데 뭐 렛도 나오고 몽키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큰 이게, 쥐한테도 했고 네, 약을 만들려면 예.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쥐나 뭐 지금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영장류에도 예, 네, 들어갔고 그런 이를 것들. 통해서 유럽에서도 지금 되고 있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뭐 그런 다각도로 것들도 지금 이제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잘 되면 빠른 연내에 시일에 될수 하려고 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요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짚어볼 만한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치료제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제가 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자사의 치료제, 셀리버리의 치료제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어때요? 지금 사실 백신 접종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 그 환자들에 대한 그 치료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개발되거나 뭐 치료제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항바이러스,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또는 항체 치료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효능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사용 자체가 힘들고 부작용 때문에요. 그리고 또는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건 뭐 아시겠지만 싱글 모니어트, 그러니까 싱글 타겟에 대한 그 타겟을 딱 잡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죠, 한마디로. 변종이 되면 또 다시 개발하고 변종이 되면 또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질환 팬데믹 상황에서는 조금 개발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ICP-N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죽음에 가는 원인을 봤을 때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폐렴으로 시작한 것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가역적으로 아예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조직들을 온몸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ICP-NI는 변종에 상관없이 그 과도한 염증 자체를 세포 안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변종이 일어나더라도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환자들이 있다면 투여나 치료가 가능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아무래도 죽고 사냐 이런 부분에 더 집중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 자체를 낮춘다기보다는 바이러스에 감염해도 죽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는 시대가 이제 곧 올 텐데 그때 이제 더 정확하고 매력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캡슐 제형 흡입형 얘기 나오는데 네네.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흡입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흡입제 저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이게 감염증 말고도 비감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몸 자체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에 그 만성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자가 면역증은 아무래도 만성이다 보니까 제형이 굉장히 환자 편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크림이라든지 흡입이라든지 캡슐이라든지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역시나 그 무증상자 경증 환자들을 대부분인데 80% 이상을 타겟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임상 지금 하고 있고요. 비임상의 그 임상 실험 완료되고 그다음 독성이 완료되면 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형을 개발하고 가져간다. 네, 가져가는 컨셉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사실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시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퇴행성 뇌질환 쪽에서 원래 좀 각광을 받고 기술특례 상장도 그쪽으로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네.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빅파마들이 저희 회사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양립물질을 전송하기 힘든 조직이 뇌조직인 거죠. 그 뇌조직은 다른 조직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방어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 자체가 그 혈내 장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비비라고 하는 데인데, 방어벽이 있는데 이 방어벽을 뚫어야지만 뇌세포까지 양리물질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항체 치료제 같은 거대한 그 양리물질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뭐 0.1에서 0.5까지밖에 이 혈내 장벽을 투과할 수가 없고, 혈내 장벽을 투과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퇴행성 뇌질환의 병리 물질이 세포 내,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 쌓이게 되는데 치료 물질이
혈내장벽을 통과하고 뇌세포 안에까지는 전송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능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TSDT는 연속으로 세포를 투과하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가 안에는 계속 쌓이고 바깥에만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양리물질을 집 안까지 투과시켜서 그 뇌세포를 살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단백질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빅파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동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곧 라이센싱이 이뤄질 거라고 저희는 희망을 갖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뇌세포 투과능 예. 자체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외국에서 정교한 분석법을 했을 때는 5.6%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 그 넘버보다 더 중요한 건 뇌세포 안까지 전송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다른 치료제와 다른 그 BBB 투과 플랫폼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투과한다 그 부분을 강점을 가지고 라이센싱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그럼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뭐 회사마다 다르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세포 투과성에 대한 검증 시험을 먼저 요청받게 되고 뭐 글로벌 20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기네들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그걸 저희가 실험을 하여서 보내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자세히 여쭤보는 거는 이제 또 회사 네. 기밀 사항이죠. 네네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네네네. 또 이 부분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조금 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희귀유전 질환병 치료제 공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추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향후 일정이나 계획 등을 좀 짚어주시면서 셀레버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짚어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글로벌 탑 10이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희귀 유전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실 마일스톤 1, 2까지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저희가 그 마지막 단계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라이센싱 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까지도 이 전송 능력을 인정받아 전송이 어려운 뇌조직 또는 심장 조직까지 전송 능력 인정받아 플랫폼까지를 라이센싱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전자 치료제에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빅파마들이 공동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만 좀 허용이 된 것 같아서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뭐 기술이나 또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여 주셔서 좋은 결과물로 많은 분들을 또 낫게 해주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나 셀레버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